시장에 뭐 엄청나게 많은 뉴스와 이슈와 관심 종목들이 쏟아지는데요. 예, 옥석 가리기 해주시는 분이죠. 차영주의 옥석 가리기 차영주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시면 동의하실 겁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초황기, 예, 초호황기 줄여서 초황기인가요? 초호황기에도 활짝 웃지 못하는 조선주 왜일까?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으면서 지금 주가 못 오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건 자동차잖아요, 그죠? 예. 미스테리고 조선주도 실적 수주 많이 받고 이게 실적으로 가시화된다고 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그죠? 최근에 조정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걱정인가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두 가지 공통점은 지금까지 상반기 실적은 상당히 좋았는데 네. 앞으로가 조금 이제 의문 부호가 몇 개 좀 붙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나 조선 같은 경우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의문 부호를 좀 표시하는 의견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어서의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의문 부호가 붙기 시작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조선업종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수주 잔고가 많다라는 것이 2022년에 지속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말에는 신조 성과가 상승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면서 2022년에 정말 실적이 좋다는데 왜 못 올라라는 것에 대해서 오명을 좀 뒤집었었던 조선업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오션을 제외한 모든 조선사들이 다 흑자 전환에 달성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일정 부분 주가 퍼포먼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쾌거까지 나타내면서 하나오션이야 우리 차영주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수익률 엄청나게 잘 나오는 네. 대표적인 종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까지 하면서 이제 소위 이제 상반기를 이끌었었던 정말 상반기에 우리가 몇몇 그 테마들이 움직였었던 거에 비해서 소리소문 없이 강했던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약간 좀 주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요. 여전히 긍정적인 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일부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들이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과 상승에도 불구하고 발주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 대표적인 수주 산업인데 발주량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도크들이 어느 정도 차이냐라면 2026년이 찼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이제 전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까지니까 2025년이면 불과 1.5년 정도 물량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태인데 2026년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2.5년 수준의 현재 지금 수주 잔고를 대부분 다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타르 LNG에 대한 발주가 현재 지금 기대되고 있어요. 이제 카타르에서 대규모 LNG선을 발주하겠다라고 공표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상당 부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벤트를 빼고 난다라면 전반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던 2.5년 이후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 조금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주 산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반기까지는 수주가 또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선박 발주량이 둔화된다. 그러면 결국 조선주의 미래가 조금 불투명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2.5년이라는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에 저가 수주를 굳이 받을 필요 없다 보니까 그렇죠. 선별적 수주를 하고 있어서 수주 잔고가 늘어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해상 운임이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미중 간의 교역 규모가 수출 데이터만 보더라도 대략 20%씩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물량이 20% 정도 감소했고 중국도 미국에 수출하는 것이 대략 한 20% 정도? 그러니까 왁구가 맞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글로벌 물동량이 지금 가장 황금 노선인 상해 LA 노선이 20%가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해상 운임이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업종에 대한 발주는 2021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 선박이 상당히 좀 필요했었죠. 물동량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로 그 배에서 짐을 못 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적체 물량들이 늘어나면서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죠. 이런 것들이 대규모 선박 발주를 이끌어내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 과거 배 같은 경우 이제 환경 오염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선을 시키고 신규로 발주하는 물량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일단락되다 보니까 컨테이너나 LNG 성 중심으로 했을 때 올해 무려 33%나 발주가 감소했다는 거죠. 물론 전년의 동기 같은 경우 발주량이 늘었기 때문에 역기조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주량이 감소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중국 대비해서 지금 저가 수주를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일단 어느 정도 물량들을 싹쓸이해가는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좀 비싼 배만 좀 갖고 오는 것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물량에 있어서 중국의 물량 공세가 시작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 조선업계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중기적으로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조선주에 대한 수주 부담, 그다음에 뭐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올해 지금까지 조선사들의 수주 현황이 어떤지 올해 목표를 얼마나 채운 건지 팩트 체크를 좀 해주세요. 예,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 지금 누계액이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지금 수주 목표를 대략 한 60% 정도밖에 달성을 못했거든요. 네. 구체적인 표를 좀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현재 주황색 표를 보시게 되면 주황색 표가 왼쪽에 가운데 있는 주황색 표 같은 경우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나타난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수주 잔고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주 잔고가 조금 그 전년 대비해서 수주 잔고는 좀 늘었지만 신규 수주는 줄었어요. 재밌는 현상은 신규 수주를 봤을 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작년에 36척 제일 위에 있는 숫자, 근데 올해는 22척이에요. 근데 금액 단위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신조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배는 줄었지만 금액 자체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조금 거의 비슷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하나오션도 좀 그렇지만 수주 잔고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안타까운 현상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수주 기대감을 달성했느냐라고 본다라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85%를 달성했어요. 하지만 밑에 있는 삼성중공업은 33%,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목표 대비 17%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수주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실적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이 데이터가 꺾이게 된다라면 미래에 대해서 전망과 가이던스가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주가 늘어나면서 실적으로 되는 건데요. 그러게요. 수주 양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 수주 금액은 이제 커버를 하고 있고 조선사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선박 발주에 영향을 또 미치는 것 가운데 선박 해체량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어떤 의미이고 최근의 동향이 어떤데요? 우리가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노후가 되면 선박을 이제 해체하는 그런 네. 것도 하나의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데이터를 좀 보셔야 되는데 네. 해상 운임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신규 발주에 대한 데이터, 그다음에 수주 잔고에 대한 데이터, 네.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이제 배를 얼마만큼 폐선시키느냐에 대한 데이터거든요. 우리가 이제 물동량이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중고 선박들에 대한 가격도 또 올라갑니다. 이게 배를 한번 만드는데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따라서 중고 선박들이 어떻게 거래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그 2022년만 하더라도 폐선시키는 배들이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유럽이 현재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대단히 강화하다 보니까 네. 노후된 엔진에 대한 배들을 폐선시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 LNG라든지 정유 같은 경우 배에 대한 그 옆에 있는 철판을 몇 겹을 쌓느냐라는 부분들이에요. 가끔 우리가 해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해상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좀 강화해서 2겹 내지 3겹까지 하다 보니까 예. 기존 배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유럽에 오다 사고 날까봐 그런 것들이 이제 폐선이 이제 늘어났었죠. 이런 것들이 몰리다 보니까 2021년과 2022년에 일단 글로벌 물동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선박의 수요의 급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폐선이 급증하다 보니까 한때 이제 그 조선 우리가 운임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고 배에 대한 발주가 늘어났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상당히 한꺼풀 좀 지나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정점을 찍고 올해 각 그 선종별로 폐선시키는 이유를 보게 된다면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폐선시킬 배가 없다라는 것이 정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유일하게 LNG선 같은 경우는 그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NG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새로운 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폐선되는 것 대비해서 나올 물량들이 더 많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 폐선이 그 전반적인 조선가를 끌어올리거나 조선사들의 실적을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주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주가 이제 올라갈 때 사실은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이제 못 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조정 좀 받으면 사야지 조정 오면 용기가 또 안 나는 건데요. 뭐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한국조선의 양이라고 고점에서 한 10% 정도 조정 받았는데 그러면 조선주는 지금 접근해도 될 때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좀 아닌가요? 이제 앞으로 지금 이 상황은 일단 고려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너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매수하시기는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우리가 2026년까지 일감이 지속됐고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일감을 따오게 된다라면 특히 이제 카타르 LNG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식이 된다라면 2027년, 2028년에 계속해서 수주정과 사이니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026년까지는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비율을 유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투자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 이러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조정 이후에 올 가을쯤에는 2025년 내지 2025년까지 한 1년 반 정도는 저는 투자하는 유효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수주장과 어떻게 쌓이냐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유효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기자재 쪽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어쨌든 조선사들이 수주장고가 2026년까지 있다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피팅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보냉제라든지 이런 쪽들 기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특히 보냉제보다는 저는 피팅 밸브들이 좋은 게 피팅 밸브들의 기업들의 면면을 보게 된다라면 조선사 비중이 한 50% 정도밖에 안 돼요. 예.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에 짓고 있는 LNG 컨테이너항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중동이 짓고 있는 다양한 그 석유화학과 관련된 프로젝트 쪽에 더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은 지금 오히려 우리가 이제 그 조선업종들의 피팅 밸브를 조선업종과 연계된 시각으로 보시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오히려 저는 변동성이 더 크다라고 봅니다. 조선사들의 수주장고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이 이제 그 플렉시블하게 움직인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미국이라든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석유화학 프로젝트 같은 경우 오히려 피팅 밸브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또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중국이 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 엔진을 많이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조선업계가 막 태동할 때 일본 엔진을 갖다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사들이 일본 좋은 일 시킨다라고 했는데 HD 현대 같은 경우 이것을 이제 개발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제 그 힘센 엔진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름입니다. 엔진 이름. 엔진 이름이 힘센 엔진인데 이게 중국의 만드는 배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선사가 중국에 발주를 주면서 엔진은 한국 엔진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설계도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HD 현대 그 조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장주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뭐 HST 엔진도 주목을 받았고요. STS 중공업을 또 현대 한국조선양이 인수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엔진 쪽도 그렇고요. 그러면 조선 가운데는 지금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적극적인 매수 의견은 아니시지만 그 전에는 이제 한화오션 얘기하시는데 조선사 가운데 그러면은 탑픽 종목이 어떤 겁니까? 조선사 중에서 탑픽은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고 싶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그 수주장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네. 재무제표로 보게 된다라면 삼성중공업의 발목을 잡았었던 게 원유시 추선들이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다 해결을 했다라는 측면.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원유시 추선을 가지고 당분간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익을 내기가 너무 좋아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있었던 수급이 좀 있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현대 미포조선이 그동안은 수익성이 좋았는데 이 네. 부분을 현재 지금 그 중국에 좀 뺏기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영재 옥석 가리기 MTN 차영주 전문위원 함께 했고요. 인사드리면서 오늘 이슈 엠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위원님 그리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